오늘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성희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 해명 어떻게 나왔고 실제 영상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수를 할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다.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위해 경호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 영상을 보고 대통령실은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안진걸 소장, 저 장면 보면 네.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예, 저는 뭐 바이든 날리면 때 그 음성을 우리가 전 국민이 청력 테스트를 수십 번 했잖아요. 이번에 저도 저 영상을 어제부터 지금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순서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악수를 한 다음에 손은 바로 풀립니다. 대통령님 국정기조 바로 바꿔주세요.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부입니다. 영상을 돌릴 수 있으면 같이 조금 네. 돌리면서 슬로우로 혹시 슬로우 되나요? 슬로우? 슬로우보다는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씀은 대통령실 해명이 실제 영상과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이미 대통령실 기자들도 미디어오늘날 보니까 기자들도 영상이 대통령실 해명과 다르다. 대통령실 해명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영상 나오나요? 자, 일단 준비하는 동안에 일단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 영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수십 번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강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다가가지도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서대로 악수하면서 악수를 잠깐 하는데 악수하면서 풀어지면서 네. 악수를 하고 있고 그냥 저기서 풀었다는 거죠. 예. 풀고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어쨌든 국정기조를 바꾸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 시간이 몇 초입니까? 예. 저게 길어봐야 한 2, 3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수를 했는데 평소보다 보통 우리가 악수 이렇게 한 번 한 것보다 약간 길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호실 직원들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이미 지나쳤잖아요. 손 풀고. 근데 강성윤 입장에서는 평소 우리가 1초를 한다면 뭐 2초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더 잡고 왜냐면 그 말을 강조할 때 우리가 악수를 조금 더 길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주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경우는 아니죠. 우리가 뭐 부탁할 때 이렇게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조금 더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악수를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려고.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되는 정도죠. 자, 두 번째 이제 영상 보실 텐데요.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겼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 해명했는데 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김종 교수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저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상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악수를 오래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면 악수를 뭐하러 오래 합니까? 기분 예. 나쁘게. 예. 손 대는 것만 해도 별로 기분 안 좋은데 강성희 의원 입장에서야 무슨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건 악수는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본인의 말을 하고 싶었겠죠. 본인의 말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국민의 말을 좀 들으세요.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소위 이제 대통령실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수를 땡겼다. 아니 저는 경호처 매뉴얼 중에서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살짝 땡겼다고 해가지고 그게 위해라고 얘기하는 매뉴얼을 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호처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그래도 어쨌든 없습니다만 청와대 근무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악수할 때 살짝 땡겼다고 이게 유해입니까? 그 유해를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과 악수할 때 2cm 정도 자기 반대 방향하고 대통령 반대 방향으로 땡기면 유해다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까? 또 과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판결 났지 않습니까? 이 XX가 이 새끼라고
뭐죠? 저 재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예, 비속어는 사용한 건 확인이 그렇죠? 됐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이런 말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고 법원이 판정을 했는데 그 판정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니 모든 국민은 앞으로 어디 가나 이 새끼라고 쓰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악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당기는 어떤 흐름이 보이면 그건 위에다. 제가 또 그러면 저게 만약에 경호처의 매뉴얼이라면 앞으로 대통령과 악수해서 저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 강성희 예. 의원이 만나서 살짝 손을 잡고 있었던 거, 그 전에 강성희 의원의 브리핑을 제가 들었는데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현장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악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국정규조 바꿔달라,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야기 들어달라, 전세 사기 대책 이야기 들어달라, 법안 통과시켜달라를 촉구하기 위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손을 잡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던 그런 야당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악수도 못하게 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민생을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앞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자,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니, 이거를 첫 화면하고 제가 비교해서 예, 잠깐 예. 말씀. 제가 그러니까 첫 화면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악수를 얼마나 조금 통상보다 더 했을 수도 있다. 첫 화면에는 그게 장이 안 나오잖아요, 경우. 근데 두 번째 화면은 정확히 나오잖아요. 악수를 하자마자 통상적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거의 없었고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종 박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승희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대통령의 손을 길게 잡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손은 나버렸어요. 통상의 악수하고 똑같아요. 그 화면을 보니까요. 다만 입으로 몇 마디를 한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나가 버렸잖아. 그러면 경호원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제 할 말 다 하셨으니까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승희 의원이 뻘쭘해서 앉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입을 확 막고 뒤로 확 제쳐서 패대기 치듯이 잡아갔잖아요.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에 백골단들이 민주화 학생들 노동자 잡아 족치들 때처럼. 이건 정말 예,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이제 마지막 해명은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 보시면서 해설은 우리 박영선 평론가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국정기조 바꿔야 합니다. 이 몇 마디입니다. 네. 이 몇 마디의 소리, 그리고 현장에는 대통령 입장과 함께 현장에 또 음악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음악이 여기서 일부러 집어넣은 게 아니라 현장의 라이브와 이 강성희 의원의 발언, 어떤 음악이, 저는 음악이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발언도 듣지 못한다? 고성을 계속 질렀다? 계속 우리가 청각 테스트 아닙니까? 안 들리는 게,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 게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들리는 고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보기 테스트, 듣기 테스트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강성애 의원이 오늘 아침 이제 스픽스에 직접 출연해서 저 상황을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회고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까지 듣고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를 의원님, 하고 제가 있는데 대통령이에요. 예. 옆에 와서 예. 막 제 팔을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떨어졌죠. 아, 팔이 바로 떨어졌어요. 네, 손은 바로 놨고 예.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옆에서 막 밀치고 막 들어오고 하니까 예. 경호원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이래요? 예, 라는 뭐 음성이 이런 있습니다. YTN에 이렇게 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도 살짝 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표현 같은 게 살짝 나와요. 바로 대통령은 이동을 하고 예.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대통령은 자꾸 멀어져 가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지 들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리면서 입이 막히는 거죠. 의원님. 자, 이제 이게 이제 돌발 상황인데 이 돌발 상황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다. 실제 있었던 것은 심각하지도 않았고 발언 정도 한 것에 불과한데 누군가가 자 사지 들어라고 하는 명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이제 들려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김종욱 교수께 좀 여쭤보면 자 저런 상황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폭력적인 행위를 또는 경호처가 강력하게 특정인을 제압하는 장면을 연출하라고 했다고 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다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도 내부에 매뉴얼이 있겠죠.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뭐 이런 상황과 조건과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저 상황에서 사지 들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위해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위해 행위 자체를 갖다 못나게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저는 저 상황이 저런 매뉴얼이 있을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를 들면 현직 국회의원이 나는 대통령이 행사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어떤 물품들을 반입하지 못하게 아마 다 검사를 했을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렇다면 유의할 만한 어떤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스스로 그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폭력적인 몸짓이 없었고 구두로만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매뉴얼상 저런 사람에 대해서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고 몸을 들어 올려서 밖으로 내밀러라고 하는 매뉴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그 이제 현장 사행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고 저것이 과잉 또는 폭력적인 것으로 비춰져 버렸던 이것은 대통령실의 경호 매뉴얼과 달리 움직이는 무엇이 있었다 이렇게 추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행사는 사전에 거의 열흘 전에 거의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긴박하게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해도 2, 3일 전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선행팀들이 현장을 다 방문하고 그리고 유해 요소가 있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하는 사람들 전원 검문 검색기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동선도 사전에 다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 라인에 정해진 라인으로만 대통령은 왔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인 전북의 국회의원에 악수를 하는 걸로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사지를 들어 올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호 원칙상 갑자기 단계가 이렇게 뭐 무기나 폭력적인 물건이거나 뭘 던졌거나 이 정도의 상황도 아님에도 레벨이 갑자기 올라간 대응이어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 오작동이 됐거나 인사 시스템이나 시스템을 건너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은 이제 네. 오작동이 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강성희 의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좀 놀란 게 진중권 교수가 저게 운동권의 습성이다. 그런 자리에 가면 뭔가를 좀 돋보이거나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제가 오늘 인터뷰도 계속 봤는데 강성희 의원이 뭐 평소에 이제 인품도 좀 이따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지만 저런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북 지역 지역구고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는 자리에 그냥 본인이 표현 정도를 하려고 했겠지. 거기에서 오늘 막 손잡고 안 놔놓고 사고를 한번 치겠다. 이거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제히 공격하는 것 쪽은 강성희 의원 문제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 번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물론 아무 말 안 했으면 저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잠깐이라도 제1야당 대표도 나머지 야당 대표도 아예 안 만나고 비판적인 국민들은 탄압만 하고 언론사는 대통령 명예훼손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막 마구잡이 당하는 현실에서 유일한 기회가 저런 행사에서 잠깐 보는 거잖아요. 악수 길게 하지도 않은 거 확인됐어요. 심지어 악수는 바로 떼었고 국정기조 바꾸라 한마디 한 건데 무슨 위협이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했거나 불쾌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진중권 씨는 이번 말로 끝났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가 족발열차를 만들었을 때 다리를 그 자석을 올렸을 때 구두발을요. 그때 진중권 씨 친누나가 작가님인데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 자기 읍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누나를 맹공을 해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당연히 윤석열 씨가 잘못한 건데 자기 누나 자기 집안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황당한 글을 올렸거든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때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저는 진유원 씨가 1차 심판 받는데 이번 거로는 완벽한 심판. 아니 실드 칠 게 없어서 세상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위협적 행동도 한 것도 아닌데 그걸 폭력적으로 끌어냈는데 운동권 정치인의 잘못이다 뭐라 한 거잖아요. 강성윤은 평소에도 굉장히 점잖고요. 택배 노조 출신인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표정을 보시면 이벤트라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